안녕하세요. 이라자TV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매년 하지만 매년 잊어버리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연말정산의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으므로 이번 시간에는 초심자인 최신입 사원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중심으로 연말정산에 대해 최대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최신입 사원은 올해 2월에 졸업을 하고 3월에 인턴사에서 3개월간 인턴으로 근무를 마치고 취준생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아는 형이 하는 형네 편의점에서 형이 바쁠 때 잠깐 알바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0월에 좋은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12월 말이 되어가니 김 선배가 이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해봤냐고 묻습니다. 연말정산? 최신입 사원은 갑자기 100만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최신입 사원은 이 궁금증을 어떻게 풀지 고민하다가 이라자TV에 물어보기로 합니다. 저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세금을 내는 사람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일용직 근로자, 기타 소득자 중에 속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근로소득자가 낸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 연말정산입니다. 그럼 저는 올해 일한 세 군데 모두 근로소득자인가요? 근로소득자에 대해 알아볼까요? 근로소득자는 첫째, 매월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를 당하고요. 둘째, 중도 퇴사를 하거나 퇴사를 하지 않고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면 차기 2월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셋째, 매월 4대 보험료를 공제합니다. 단 1일 입사가 아니면 첫 달은 고용보험만 공제합니다. 4대 보험까지는 너무 광범위해지니까 오늘은 연말정산과 원천징수에 대해서만 하셔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 원천징수를 당한다고 표현했으니 이해해주세요. 네네,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럼 저는 첫 번째, 졸업하고 3개월 근무한 인턴사에서는 4대 보험을 뗐고요. 두 번째, 취준생 때 형네 편의점에서는 아는 형이 부를 때 그날 가서 일하고 4대 보험을 떼지는 않았고 고용보험만 조금 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일하는 좋은 회사는 급여도 많고 세금도 떼고 4대 보험도 많이 떼던데요. 그럼 저는 첫 번째와 세 번째만 연말정산을 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잘 이해하고 계시네요. 아참, 작년에도 3, 4개월 알바한 게 있어요. 연말정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소득을 정산하는 과정이라 작년 소득은 이번 연말정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올해 알바로 일한 형네 편의점에서 번 돈은 연말정산을 안 하면 뭘 해야 해요? 정확한 것은 신고된 서류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최신입 사원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짐작컨대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신 것 같은데요. 일용직 근로자는 따로 세금을 정산하지 않습니다. 아는 형님이 급여 기준 원천징수를 하셨을 테니 최신입 사원은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일용 근로자는 일당이나 시급으로 급여를 받는 것으로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건설공사나 하역작업 종사자는 동일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일용 근로자는 일당에 대해 원천징수 후 납세 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의 주제는 연말정산이니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것은 따로 세금 정산을 할 필요가 없군요. 방금 원천징수라고 하셨는데 원천징수는 뭐예요? 전문 용어 사용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계산하기 쉽게 최신입 사원의 월급여가 만약 2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최신입 사원의 통장에 200만 원 전체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세금, 4대 보험료 등등을 떼고 남은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원천징수는 사장님이나 회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해진 항목에 의해 원천징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니 혹시 많이 떼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행입니다. 제 신입사원 시절을 돌이켜보면 연말정산이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 금액을 빼면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고 과세표준, 세율, 세액공제, 총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환급, 추가 납부세액 등등등 단어만 들어도 아득했던 기억이 나네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연말정산이란 매달 회사나 개인 사장님이 최신입 사원을 대신해서 급여에서 1년 동안 미리 납부했던 소득세와 실제로 내야 하는 소득세를 비교하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돌려받고 결정세액이 더 많으면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급 받을 땐 13월의 보너스, 추징당할 땐 13월의 저주, 세금 폭탄이라고도 하죠. 이제 연말정산에 대해 좀 정리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한꺼번에 많은 걸 알게 되면 복잡해지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마칠까요? 그렇다면 소득이 같으면 세금도 같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 연말정산을 한 후의 결정세액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지 않나요? 왠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세금이 다른 게 맞습니다. 소득이 같더라도 부양가족 수나 지출 수준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지출이 많으면 세금도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 증빙을 위해 각종 공제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최신입사원은 혹시 연말정산 기초 서류인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어디에서 수집하는지 아시나요? 네, 그건 알아요. 저희 아빠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매년 연말정산한다면 PDF를 다운받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로 제출되지 않은 자료의 경우 해당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신입 사원의 경우 항목에 따라서는 근무한 월을 체크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그 조건은 꼼꼼히 살펴보셔야 해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2023년 1월 15일부터 제공됩니다. 네, 연말정산이 뭔지 난감했는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가서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들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지금은 가시더라도 다운이 안 될 거예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에 오픈되거든요. 아, 맞아요. 그러고 보니 아빠 도와드릴 때 본 것 같아요.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최진입 사원은 올 초에 근무한 인턴사에서 퇴사를 하셨으니 전 근무지인 인턴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현재 근무하는 좋은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올해 1년치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후배 신입이에게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연말정산 해보고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물어보러 와도 되죠? 아, 참! 정말 중요한 걸 빠뜨렸네요. 연말정산한 후 징수나 환급은 언제 어떻게 해줘요? 설마 국세청에 직접 받으러 가야 하는 건 아니죠? 왜 아니에요. 맞습니다. 헐, 정말요? 직접 가서 받아야 한다고요? 아, 그런 게... 아니, 농담이에요. 농담. 정말 믿으시네요. 국세청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시면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회사가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시까지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래 자료 보시면 세액명세서에서 72번 결정세액이 22만 원이고 74번 주 근무지에서 기납부세액, 즉 이미 원천징수당한 소득세가 23만 4,240원, 지방소득세가 2만 3,420원, 참고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예요. 76번 차감징수액이 마이너스 33,240원, 지방소득세가 마이너스 3,420원이네요. 그러면 2월 급여에서는 추가 징수를 당할까요? 환급을 받을까요? 원천징수를 당한 금액이 결정된 세금보다 더 많다고 하셨으니까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 아래 써있네요. 마이너스인 경우 환급받을 세금을 표시한다고요. 그런데 왜 마이너스로 표시할까요? 돌려주는데.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이거 알면 다 아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급여 명세서 샘플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2월 급여 명세서에 어디에 표시되면 마이너스가 환급이 될까요? 최신입사원 눈치채셨어요? 이거 수학 문제인가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면 플러스니까. 그 정도면 산수죠. 지급 내역에 마이너스면 마이너스고 공제 내역에 마이너스면 플러스니까 어디 보자. 아, 혹시 아래 환급 소득, 환급 주민이라고 되어 있는 게 그건가요? 아, 이 명세서는 친절하게 환급이라고 써 있네요. 극한에 마이너스로 들어가 있겠네요. 최신입사원 이제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으니 하산하셔야겠어요. 네, 스승님. 그럼 전 이만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제자가 된 기분이네요. 최신입사원이 연말정산 하는데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아, 그리고 네, 스승님. 설마 이라다TV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뭐 이런 거 말씀하시려는 건 아니시죠? 최신입사원 눈치 하나는 정말 수준급이네요. 제가 그런 소리를 좀 듣죠. 열혈 구독자니까 여기까지 찾아왔죠. 동기 신입이들에게도 제가 연말정산에 대해서 쫙 말하면 이라자TV 구독자 300만 가고 그러면 실버 버튼, 골드 버튼, 다이아몬드, 우와. 최신입사원이 새해 복동이네요. 다음 자료는 국세청에서 발췌한 원천징수 시기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일정 시점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 시기 특례가 적용되어 특례 적용 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 시기 특례 규정이 적용된 경우 해당 지급 명세서를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에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시기 특례 적용은 1월부터 11월까지 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12월 31일,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2월 말일입니다. 앞의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이상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채널 이라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